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바다를 좋아한다. 아직은 범위가 좀 넓죠? 두 번째 힌트, 기계를 잘 고친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소음과 열기에 강해야 한다. 벌써 맞추신 분이 있다고요? 정답은 바로 선박기관사. 오늘 알아볼 직업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배의 심장, 기관실의 엔진과 함께 바다를 누비는 선박기관사입니다. 그럼 다양한 배들이 모여있는 곳, 배들의 고향인 부산항으로 지금 출발할까요? 출발!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운데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제가 미리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기관사님이 근무하는 기관실도 엄청 덥다고 하는데요. 설마 이보다 더하진 않겠죠? 그럼 일단 배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볼까요? 출발! 기관실을 벌써 찾았어요. 오늘의 주인공 선박 기관사님을 기관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게요. 혹시 황영신 기관사님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황영신 기관사입니다. 기관사님, 바깥도 더운데 여기는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은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이 돼서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계들이 되게 많은데 이 기계들을 다 다루어야 하나요? 선박 기관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선박에 엔진이 있는 기관실을 선박의 심장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선박의 엔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선박 기관사들은 기관실에서 선박을 움직이는 기계들을 운영하고 정비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박이 바다 위에 문제없이 운항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엔진을 점검하고 또 필요시 수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기관실에 있는 모든 담당 기계들은 저희들이 다 담당하고 있고요. 기관실에 있는 기계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업무입니다. 기관실이 선박의 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생명이 위험한 것처럼 배에 기관실에 기계에 이상이 생기면 배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소한 실수도 큰 사고를 번지는 경우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서는 저희가 사고를 당해도 딱히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계들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처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기관사님, 기관실은 사계절 여름인가요? 아니,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요?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보통 기관실 온도는 40도에서 5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40도에서 50도요? 중동이나 그런 곳은 60도 이상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60도요? 그리고 지금은 엔진이 돌아가지 않아서 소음이 덜하지만은 엔진이 돌아갈 때는 소음도 심해서 항상 기마개를 착용해야 하고요. 혹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셔서 기관사님 피부가 이렇게 꿀피부? 선박 기관사의 업무는 크게 출항과 빗출항으로 나뉩니다. 출항 중일 때에는 배가 운항하는 동안 안전하게 목적을 수행하도록 기기들을 작동시키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출항을 하지 않을 때 기관사들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오늘 황영신 기관사님의 배는 출항하지 않고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출항을 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황영신 기관사님의 아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기관사님, 근데 배가 이렇게 정박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들고 계신 서류는 또 뭐고? 배가 정박을 돼 있어도 24시간 돌아가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줘야 된답니다. 기관사는 배 안의 시설들을 점검해 정해진 수치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설비에 결함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 작업이 다가 아니라는데요. 자, 이제 점검 작업은 다 했으니까 정비 작업하러 가볼까요? 정비 작업이요? 기계는 운전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운전시간이 다 되면은 미리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가실까요? 네. 롱키 스패너, 네. 스패너 24mm, 네. 36mm. 갈까요? 네. 가시죠. 롱키. 기계를 정비하는 것 또한 기관사의 중요한 임무인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더운 환경에서 능숙하게 기계를 손보는 기관사님의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합니다. 더운 데서 작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기관사에도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예,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부의 경우 보통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등 기관사로 구분됩니다. 기관장은 기관부의 전반적인 총책임자로서 선장을 보좌하며 기관부의 총괄 지휘를 맡습니다. 1등 기관사는 메인 엔진과 윤활유 계통을, 그리고 2등 기관사는 발전기와 연료유 계통, 그리고 3등 기관사는 보일러와 청수 공장치 같은 그런 기기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관사라도 근무 기간과 자격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관사님은 몇 등? 3등? 3등? 배가 출항하지 않을 때에도 배 안에서는 기관사들의 정비 작업이나 유지 보수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출항 중일 때에도 기관사들은 대부분 기관실에서 운전 중인 기구들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직책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정비 작업이 다 끝나고 최종 서류 작업까지 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사의 하루 일과는 끝이 납니다. 출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한가할 줄 알았는데 배를 탈 때와 다름없이 세심한 점검과 작업이 이루어지네요.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무슨 일이 생겨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심장은 절대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오늘 기관사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는데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묵묵히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관사님과 함께 해본 직업세계 어떠셨나요? 배의 작은 기기, 부품 하나라도 자칫 잘못되면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게감도 남다르지만 그런 만큼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무사히 항해를 마쳤을 때의 기쁨도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의 심장을 뛰게 하는 선박기관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유 없이 바다가 좋다, 어릴 때 기계 좀 분해해봤다, 더위와 소음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선박 기기들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어야 하는 선박기관사.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실전을 통한 경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선박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기술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혹은 관련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이 유리하죠. 저 같은 경우 한국해양대학교를 2007년도에 졸업하고 상선 생활을 7년 정도 한 후 지금 국민해양조사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업이다 보니 교육이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선박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기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기관사 자격증은 1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는데 해양계 대학교와 수산계 대학교를 졸업하면 상급 기관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해양계 고등학교와 수산계 고등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4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나요? 흔하진 않지만은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부원으로 승선 후 승선 경력에 따라서 자격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박기관사는 고온과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고도로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능력은 물론 정신적인 강인함도 갖춰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선박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더 필요할까요? 고립된 선박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순간순간마다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특성상 우리는 함께 일을 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를 위해 팀워크라든가 협동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관실의 온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인내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장시간 생활하기 때문에 적응력이라든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관사가 되기에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글쎄요, 스트레스에 좀 약한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선박은 특성상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TV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단절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선박 안에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제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힘든 직업일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황현신 기관사님은 엔진 소리와 진동 때문에 가끔은 깊은 잠을 이루기 힘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까 긴장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힘든 점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순간들이 있기에 더 힘을 낸다고 합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쳤을 때가 아닐까요? 며칠씩 고민을 하면서 원인을 찾았는데 갑자기 그 원인을 찾았을 때 마치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을 해결했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하겠네요. 원래 기계라는 게 고장이 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쁘고 뿌듯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박 기관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가끔씩은 상황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요?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이 결혼을 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그곳에 참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 약간 슬프죠. 정말 그렇겠네요. 업무적으로는 제가 기관사 3년차 때였나? 싱가포르에 가서 큰 배를 인수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힘도 많이 들었고 그래도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게 되긴 되더라고요, 일이. 우리들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전문직이니까는 힘든 경험을 겪다 보면은 우리 실력이 늘어난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 직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세 저도 배워야겠네요. 아무리 미래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선박이 없어지는 일은 없겠죠? 선박이 존재하는 한 선박 기관사라는 직업도 계속 존재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은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수출의 대부분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해서 선박 자동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계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선박 기관사들의 위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봉도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요.
비교적 높은 편이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승선 예비역 제도라고 군복무를 승선한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 역시 남성들한테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생생한 직업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박기관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박기관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바다는 넓습니다. 선박기관사가 되어서 바다를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선박기관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직업들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선박기관사로 배운 기술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바다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꺼진 기기도 다시 보며 작은 부품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하는 든든한 기관실 지킴이 선박기관사.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박기관사들이 있어 오늘도 힘차게 배의 심장은 뛰고 항해자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선박기관사라는 직업,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기관실을 배의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직접 가서 40에서 50도 기관실에 고온을 견디며 묵묵히 일하는 기관사님들을 보고 있으니 기관실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30도만 넘어도 덥다고 짜증내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됐고요. 대부분의 기관실이 배의 제일 아랫부분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관실이 선박을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지지대가 없으면 어떤 구조물도 세워질 수 없듯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박기관사님들이 있기에 배들도 안심하고 바다 위를 누비는 게 아닐까요?